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준비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까지 모두 날아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원 기준으로 산정된 기간입니다. 실제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면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더 많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와 이 중에서 채무자분들이 줄일 수 있는 시간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알아보기부터 신청하기까지입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받고 수임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단계는 신청부터 인가까지입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보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개시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집회를 거쳐서 인가까지 하는 이 기간은 통상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단계는 인가 후 변제 과정입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36개월 동안 변제한 후에 면책받는 기간입니다. 다 합치면 평균 3년 5개월에서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1단계와 2단계 뿐입니다. 3단계는 정해진 변제 기간이라서 채무자분들이 줄일 수 없습니다. 1단계입니다. 알아보기부터 신청하기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채무자분들마다 편차가 가장 큽니다. 빠른 분들은 2-3주 만에 끝나시기도 하지만 오래 걸리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만 2달 넘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서류 작성도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추가 자료도 여러 번 요청할 텐데 본인이 직접 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서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장 거래 내역이 굉장히 단순하고 최근 5년 내에 송금이나 재산 처분 이력이 전혀 없으셨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이라도 복잡하시다면 진행하시다가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로 결정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호사 알아보기. 두 번째, 상담하기. 세 번째, 수임 결정. 네 번째, 서류 준비입니다. 가장 시간이 줄어드는 건 네 번째, 서류 준비 과정입니다. 직접 채권사를 다 다니시면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리인 사무실에서 서류 발급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서류 발급 대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인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서 대리인 사무실에 위탁을 해주신다면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10곳에서 20곳 정도 된다면 물리적으로 각 채권사를 다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1-2주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저희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에 관련된 서류들인데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서류들은 저희가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 분들께서 빠르게 준비해 주시면 진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는 법원 기준으로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개인회생 신청서를 금지명령과 함께 법원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3일에서 7일 내에 금지 결정이 먼저 선고되고 금지 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에서 해방됩니다. 금지 결정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압류나 추심 등의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은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은 저희가 낸 신청서를 보고 법원에서 의문나는 부분들을 다시 소명하라고 밝히는 절차입니다. 저희가 낸 신청서 상으로는 저희는 월 30만원 변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이 볼 때에는 이런 점에서 의문이 있으니 소명해달라 라고 하는 게 보정명령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서 얼마나 채무자가 더 변제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본인이 왜 이렇게 채무가 발생했고 이 정도 변제 금액이 적정한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법원에 설득이 된다면
한다면 기존에 신청했던 월 변제금으로 변제 계획이 인가될 수 있는 반면에, 인정이 안 된다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월 변제금을 높여서 개인회생이 인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정 공고 과정에서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 공고를 모두 거친 다음에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좋다 1차로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2개월에서 5개월, 길면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단계에서 변동폭이 가장 큽니다. 이 기간이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보정 공고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 공고에 대해서 바로 오케이를 한다면 바로 개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더 변제할 금액이 적다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길게 가져간다면 이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서류와 자료를 빨리 잘 챙겨 주실수록 이 절차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개시 결정 전이라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월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정 공고 때문에 개시 결정이 늦어진다면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전반이 전부 다 늦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에 변제 계획을 제출한 것에 따라서 변제 계획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개시 결정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월 변제금을 계속 모아두시고 개시 결정 시점에 그 모아둔 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입금 계좌를 안내해 주는데, 이 계좌로 의뢰인은 36회에 걸쳐서 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개시 결정을 받으면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변제금 액수도 이때 확정됩니다. 다만 안심하고 손 놓으시면 안 되는 이유는 뒤에 두 가지 큰 산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개시 결정을 받고 월 변제금 납부를 까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침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직접 법원에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라고 하는 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셔서 실무적으로 하실 일은 통상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 집회라고 하지만 채권자들이 실제로 참석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본인의 신분 확인이기도 하고 채무자를 직접 대면을 해서 정말로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본인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대면해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절차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물어보시거나 하시는 거 없이 그냥 진행되신다, 형식적인 자리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제금을 3회까지 미납하는 걸로 법원에서 바로 폐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 2회만 미납하더라도 바로 폐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까지는 법원에서도 바로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회까지 미납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보서라는 걸 법원에서 보냈는데요. 이것은 3회 동안 너가 월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남은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을 밝혀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보서에 대해서만 잘 대응을 하시면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다시 잘 진행될 수 있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되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준비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까지 모두 날아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입니다. 인가 및 면책입니다. 인가 결정 후 3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모든 빚은 탕감되고 36회 완납하시면 면책 결정이 나오고 남은 빚이 탕감됩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나 변제율 사유 등으로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쉽게 말하면 본인 재산을 지금 다 팔았을 때 나오는 돈만큼 이상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나 자산을 유지하셔야 하는 분들은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 중증장애, 청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시면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가까운지는 영상을 보시면 가늠이 되실 겁니다. 본인의 자료가 단순한가 복잡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회사를 5년째 다니고 있고 월급은 280만원, 카드빚 8천만원인 회사원입니다. 통장 거래도 단순하고 자동이체와 카드 결제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라면 신청 후 3개월 안에 개시, 4개월에서 5개월 안에 인가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이 들쭉날쭉이고 작년에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개를 정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친동생과 자금 이체 내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 자영업자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원이 물어볼 게 당연히 많아지겠죠. 매출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매입 자료는 적정한지, 또 동생과는 왜 계좌 이체 내역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라면 보정이 두세 번 정도 더 오가고 개시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까지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인 통장 거래 내역이 단순한지 복잡한지, 최근 5년 안에 재산 처분이나 큰 송금 내역이 있었는지, 이 내역들만 보시면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 없이 진행할지도 이 기준으로 보시면 충분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원별 편차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은 진행이 좀 빠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이나 수원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에 반해서 의정부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과 같은 특정 몇 군데 법원에서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최근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었는데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경향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다른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빠른 진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시는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36회를 못 채우고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낸 변제금은 유효하지만 남은 빚 탕감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면책을 받으면 5년 동안 재신청을 못합니다. 변제 중에 새 빚이 크게 생긴 경우라면 차라리 진행 중인 절차를 폐지시키고 남아있는 빚과 새로운 빚을 합쳐서 재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입니다. 2025년 7월 18일로 바뀐 게 있습니다.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공공정보가 면책 전이라도 조기에 삭제됩니다. 변제 시작하고 1년만 넘기면 신용카드 발급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공공정보 삭제와 실제 발급은 별개입니다. 본인 신용 점수와 카드사 자체 심사가 따로 작동하고 회생 채권자였던 카드사보다 채권자 목록이 없던 카드사가 아무래도 승인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개인회생 중 추심이 가능한지입니다. 금지 명령을 받으면 카드사와 1금융권은 즉시 추심을 멈춥니다. 금지 명령을 받기 전이라도 법원 사건 번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추심을 멈추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채나 미등록 대부업체는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꾸준히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추심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기간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헷갈리시긴 하더라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6년 1월에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제 계획은 26년 4월부터 29년 3월까지 딱 3년 변제하는 걸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보정이 너무 길어져서 27년 1월에 개시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의뢰인분들께서는 27년 1월부터 29년 1월까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변제 계획안에서 26년 4월부터 3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27년 1월에는 26년 4월부터 27년 1월까지 월 변제금을 모아둔 돈을 한 번에 납부를 하시는 거고, 26년 4월부터 3년, 29년 3월까지 변제를 하시는 걸로 변제 계획안은 승인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 아무리 기간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변제 계획안이 법원의 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태까지 가졌던 채무를 탕감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재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마음을 다잡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홍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